우리 어디 좋은 데 가서 밥이라도 먹을까?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호캉스? 풀빌라 펜션? 그래, 별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자. 난 생일이라고 오버하고 특별하게 뭔가 해줄 필요 없어. 그런 거 옛날부터 딱 질색이었거든. 아니,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맞는 당신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밥만 먹고 보내? 나는 원래 그냥 생일은 담백하게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당신이랑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면 그게 생일 선물이지. 그럼 생일 선물은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뭐든지 말만 해. 나 용돈 모아둔 거 있으니까.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됐어, 괜찮아. 당신 용돈은 모아놨다가 당신 필요한 곳에 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와이프 생일을 그냥 넘어가냐? 나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는 당신이랑 내 생일에 선물도 주고받았고 생일기념해서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 그건 연애할 때니까 그렇지. 연애도 그렇게 심심하게 하면 누가 좋아해? 지금은 그냥 결혼하고 당신이랑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어차피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냥 이번에는 밥만 먹고 넘어가자. 그래도 뭔가 갖고 싶은 거 없어? 특별하게 뭘 안 하더라도 선물은 주고 싶은데 당신이 이야기 안 하면 내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살 거야. 아, 알겠어. 그럼 내가 다음 달에 살까 생각했던 책이 있는데 그거 사줘. 나 그거면 돼. 책? 겨우 책 한 권? 겨우 책이라니? 원래 생일 선물은 당사자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걸 주는 거잖아. 난 진짜 책이면 된다니까. 내가 이따 링크 보내줄 테니까 주문해줘. 그럼 생일 선물은 그걸로 끝. 알겠어. 이것저것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긴 빠지긴 한다. 당신 마음은 잘 알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해줄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앞으로 서로의 생일을 최소 50번 이상 챙겨야 하는데 매번 어떻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돈 모아놨다가 우리 여름휴가 때 좋은 곳으로 여행 가자. 그래,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럼 토요일 저녁에 좋은 식당으로 예약해 놓을게. 응,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올해 3월에 결혼해서 한참 즐거운 신혼생활 중이에요. 이번에 제 생일을 맞아서 남편이 뭔가 많이 준비를 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생일은 식구들끼리 함께 저녁 먹고 각자 준비한 작은 선물을 교환하는 걸로 끝이었습니다. 제 생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한테 대단한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도 제 생일에 별다른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민지야, 너 일요일에 생일이지? 모처럼 우리끼리 얼굴 한번 볼까? 너 결혼하고 이래저래 바빠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잖아. 그럴까? 그럼 상은이도 같이 불러서 셋이 놀자. 같이 영화 보고 저녁 먹고 맥주도 한잔하면 딱 좋겠네. 알겠어. 상은이한테는 내가 연락할게. 안 그래도 지난달에 상은이랑 만났는데 셋이 다 모이면 좋겠다고 말이 나왔었거든. 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 뜨거운 신혼일 것 같아서 나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뭐야, 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냥 편하게 불러. 너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내 스트레스 푸는 거지. 알겠어. 선물은 옛날처럼 그대로 해? 당연하지. 우리 세 사람 생일 선물은 평생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 그나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게 다행이네. 요즘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서 3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 것도 없겠더라.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어. 5만 원이면 생일 선물로 충분하지. 근데 너 뭐 사올 건지 힌트 좀 주면 안 돼? 안 돼. 우리 원래 비밀이잖아. 그건 그렇지. 알겠어. 그럼 일요일에 보자. 일찍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을까? 아니야. 점심은 남편이랑 먹고 천천히 나와. 영화 3시에 보는 걸로 내가 미리 예매해 놓을게. 3시에 우리 항상 보던 그 영화관 앞에서 모이자. 알겠어. 그럼 그때 봐.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2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삼총사처럼 항상 붙어 다녔고 동시에 대학 졸업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취업까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정말 잘 통했어요. 한 친구가 작년에 저보다 먼저 시집가고 제가 2번째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저희끼리는 서로의 생일 때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대학 시절에는 3만 원, 지금은 5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두고 상대방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것을 알아서 사서 선물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너무 뻔하지 않은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대하는 재미도 있어요. 작년 제 생일에는 장난감 드론과 목욕할 때 쓰는 입욕제를 선물 받았고, 저는 친구들 생일에 오르골과 전자책 기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가방 순위해줘서 정말 고마운 친구들인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답례 선물 나눠주고 그 뒤로는 이래저래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못 봤거든요. 이번에 만나게 되어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너 일요일에 생일이라면서? 방금 들었는데 시모가 되어서 며느리 생일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생일이 별로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왜 대단한 일이 아니야?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인데 내가 생일상 끝내주게 차려줄 테니까 토요일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내려와라.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 생일상 안 챙겨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는 오빠랑 토요일 저녁에 식당 예약해놨어요. 조만간 어버이날 있으니까 그때 연휴 맞춰서 내려갈게요.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이고 아니 며느리 생일인데 식구들 다 모여서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어떻게 그걸 너희들끼리 그렇게 보내? 식당이야 예약 취소하면 그만이고 잔말 말고 그냥 내려와. 내가 갈비찜에 잡채에 상다리 떡 부러지게 차려줄 테니까. 근데 어머님, 진짜 너무 죄송해요. 토요일에 오빠랑 식사 약속도 있고 저는 저대로 일요일에 따로 약속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못 내려갈 것 같고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약속? 무슨 약속이길래 그래? 약속 급한 거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면 되잖아. 제 친한 친구들이 축하해준다고 해서 모여서 놀기로 했거든요. 진짜 이번에는 괜찮으니까 다음에 내려가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겨우 친구들 만나려고 안 내려온다고? 친구들이야 다음에 보면 될 거 아니니? 진짜 서운하려고 그러네. 아니요, 서운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원래 저희 친정부모님도 생일에 그렇게 안 챙겨주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식 생일에 따뜻한 밥은 챙겨 먹여야지. 너희 부모님이 안 챙겨주면 이제부터 내가 챙겨줄게. 잔말 말고 토요일에 내려와라. 어머님,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말로 축하해 주시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아니, 너는 내려오라면 내려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누가 너 보고 싶다고 내려오래? 겸사겸사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거지.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요. 아들 보고 싶으시면 아들한테 내려오라고 하세요. 요즘은 어머님이 오라가라 한다고 며느리가 쩔쩔매는 세상 아니거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제가 남편 좋아서 결혼했지 어머님 말씀 들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저희 삶은 저희 삶이니까 앞으로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댁 무시하고 싶은 생각 없고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기본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예의를 지켜주세요. 예의? 너 지금 나한테 예의라고 했냐? 너가 이러는 게 예의 없는 짓인 걸 몰라서 그래? 친정이 바로 15분 거리에 있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위 오라가라 하신 적 없으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만큼 어머님 아들한테도 똑같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무리한 부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원참 내가 뭘 어쨌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연휴니까 그때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어머님 댁에서 자고 오진 않을 거고 하루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저희 결혼할 때 처음부터 남편에게 이야기했었어요. 나도 우리 친정부모님 때문에 당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없게 할 테니까 반대로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오히려 시댁은 왕복 4시간이지만 친정은 겨우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집에 불쑥 찾아오거나 선 넘는 행동하실 분들이 아니니까 이번처럼 이런 일만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머님이 직접 제게 연락해서 내려오라고 하실 줄은 몰랐고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살자고 한 거지.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춰주면서 스트레스 감내하며 살 생각은 없으니까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급하게 쓰고 준다고 해서 우리가 딱 300만 원만 빌려드리자. 뭐? 또 돈을 빌려달라고? 200 빌려드린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대체 어디에 쓰시길래 이렇게 돈을 자주 빌려달라 하시는 거야? 그때 빌린 돈은 한 달 뒤에 바로 갚았잖아. 이번에도 딱 한 달만 빌려 쓰시겠대. 우리 엄마가 개모임도 여러 개 하고 여기저기 돈 쓰는 곳이 많아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꾸 이렇게 시댁이랑 돈 거래하는 거 나는 좀 불편해. 우리 결혼할 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도움받은 것도 하나 없는데.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이야기하지 마. 가족끼리 서로 필요할 때는 돕고 사는 거지. 이번에도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으니까 남이 꼭 빌려드리자. 그러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어머님한테 말씀 좀 제대로 드려. 우리도 적금 넣고 나면 이번 한 달 생활비 빠듯한데 갑자기 큰돈 달라 하시면 난감할 때가 많아. 알겠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게. 3년 전에 결혼해서 아직 아이 없이 맞벌이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제가 벌이가 영 신통치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 돈 벌고 집 사는 방법은 오직 절약본이라는 생각으로 허리띠 졸라매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옷도 잘 안 사 입어요. 아직 31살의 나이인데 유행이고 뭐고 관심도 없이 집에 있는 거 입습니다. 남들 다 있다는 그 흔한 명품백 하나 가져본 적 없고 그런 물건 하나 없어도 불행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남편이랑 제 월급이 세금 떼고 450 정도 되는데 결혼할 때 전세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이래저래 나갈 돈이 은근히 많지만 그래도 한 달에 무조건 200만 원 이상은 저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시모는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수시로 돈을 빌려갔어요. 물론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안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제 돈을 떼먹으려고 했다가는 저도 지금까지 가만 안 있었겠죠. 하지만 매번 예고도 없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불쑥 빌려가시는 것도 엄청 짜증납니다. 보통 비상금 조금 빼고는 여윳돈 대부분을 적금에 넣어놓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도 생활비는 카드로 쓰기 때문에 현금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저런 식으로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 할 때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적금을 깰 수도 없고 당장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게다가 제 성격 자체가 소심해서 한 번 빌려주면 받을 때까지 마음 졸여요. 저러다가 진짜 한 번 크게 빌려서 떼먹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한 번은 아예 제 통장에 현금을 싹 없애버리면 빌려달라고 해도 못 빌려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보, 이번 달에도 딱 200만 원만 빌려드리자. 다음 달 우리 월급날 전까지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니 문제가 없긴 왜 없어. 매번 이런 식인데 나라고 통장에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아? 지난주에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적금에 밀어넣었어. 어머님 빌려드릴 여윳돈 하나도 없고 내가 분명히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돈 200만 원이 없냐?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오죽 급했으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겠냐. 그러는 시댁은 돈 200만 원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 원래 가족끼리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나도 진짜 빌려드릴 돈 없으니까 당신이 벌어서 가져다 드리던지 알아서 해.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딱 잘라서 거절했더니 남편도 더는 뭐라 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통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요? 남편에게 직접 통장 잔고를 보여줬더니 못마땅한 표정이 되었지만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아무리 시모가 돈을 빌려달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기적금을 깨면서까지 빌려줄 순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 못 빌려준다고 이야기했는지 얼마 후 시모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결혼한 지 몇 년 된 애가 어떻게 돈 200만 원이 없어? 어머님, 제가 남편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매달 생활비 조금 빼고 나머지 돈은 전부 적금 붓고 있어요. 그리고 200이면 절대 적은 돈 아닌데 그걸 통장에 그냥 넣어두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적금을 들어놔야 통장에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붙죠. 얘 좀 봐. 누가 적금 들지 말라더냐? 나도 적금 들고 걔도 들고 다 하면서도 항상 주머니에 돈말을 날 없었어. 너가 살림을 똑바로 하면 그 정도 돈이 왜 없냐? 너희 생활비 쓰는 카드 명세서 좀 찍어서 보내봐라.
돈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야? 제 카드 명세서를 보여달라고요. 그래, 그걸 봐야 너가 어디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아마 보나마나 여기저기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을 거다. 이번 기회에 돈 쓰는 습관을 싹 고쳐줄 테니까 빨리 보내라. 솔직히 시모에게 제 카드 내역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안 보내려고 하다가 시모하는 꼴을 보니 그냥 넘어갈 기세가 아닌 듯 싶어서 카드 명세서 내역을 상세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시모에게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정말 지금까지 알뜰하게 살림해왔고 이상한 곳에 돈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평일에는 회사와 집만 오가느라 돈 쓸 일이 전혀 없고 주말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댁 가거나 남편이랑 외식 한 번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에 시댁을 자주 가는 이유는 재작년에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가셨어요. 어머님께서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고 주변에 마트도 없어서 힘들다 하시길래 남편이랑 제가 종종 한두 번씩은 마트에서 장을 봐서 가져다 드렸거든요. 아무튼 제가 카드 명세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지 한참이 지나도 시모에게서 답장이 오질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게 꼬투리 잡아서 잔소리하고 화를 내야 하는데 뭐 하나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 시모도 답답했겠죠. 2시간이 넘게 지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너 무슨 마트를 이렇게 자주 다녀?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은 기본인데 살림을 이렇게 헤프게 하니까 평소에 돈이 없는 거지.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만 조금씩 사야 하는 거야. 당장 다음 달부터 마트는 그만 가도록 해라. 정말 그래도 될까요? 마트 안 가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나도 지금 시골로 이사와서 마트는커녕 주변에 편의점도 없는데 잘만 살고 있어. 안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잖니. 너가 마트에서 10만 원씩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씀씀이가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앞으로 마트는 그만 다닐게요. 그거 저희가 어머님 댁 갈 때마다 마트에서 장 봐서 가져간 거예요. 어머님이 하도 뭐가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하시니까 저랑 남편이 사서 가져다 드린 건데 필요 없다고 하시니 이젠 그만할게요. 사실 저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힘들던 참이었거든요. 무슨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왔다고 해? 기껏해야 라면 몇 개, 과자 몇 개 사오는 게 전부면서. 어머님, 저 마트에서 장 본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갖고 있어요. 그것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너는 귀찮게 자꾸 보내긴 뭘 보낸다고 하는 거야? 내가 돈 아껴 쓰라고 하면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껴 쓰면 되는 거지. 아무튼 알겠으니까 너 볼 일이나 봐라. 네, 어머님. 저희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안 내려가도 되는 거죠? 어머님이 삼겹살이랑 광어회가 드시고 싶다 하셔서 남편이랑 토요일에 장 봐서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어머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돈 하나하나 아껴서 모아야겠어요. 그래. 돈 모아야지. 열심히 모아서 부자 되려무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장 짜증나고 하기 싫었던 일이 바로 어머님 댁 장 받아 드리는 것이었어요. 멀쩡히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시골 내려가서 사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마트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고 매번 남편에게 징징대는 바람에 저희가 몇 번씩 장을 봐서 배달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뭐 먹고 싶다는 소리를 매몰차게 외면하기도 그렇고 장을 봐서 가져다 드리면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모로 짜증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돈 아끼라고 하셨으니 저도 이제부터 그만할 겁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괜히 하는 소리지 그걸 갖고 진지하게 싸우자고 들면 어쩌냐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제가 돈 함부로 쓴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시댁 냉장고 채워줄 일 있습니까? 진짜 앞으로는 절대 호구짓 안 할 겁니다. 남편이 점점 본인 엄마 편만 들면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남편은 몰라도 내 돈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솔직히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거 알잖아.
원래 오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기로 했는데 벌써 그것도 2년이나 지났고 내 나이가 벌써 32이야. 우리 만난 지는 5년이 넘었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 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너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이 살 전셋집 얻을 돈은 만들고 나서 내가 너한테 멋지게 프로포즈를 할게. 나는 괜찮아, 오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모으면 그만이지. 우리 나이에 싹 다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또 너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야. 집안 어른들 보는 눈도 있고. 일단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용납 못해. 지금까지 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비가 다 되면 너가 하지 말자고 해도 내가 결혼할 거야. 알겠어, 오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저랑 5년 만난 남자친구는 4살 차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던 남자친구를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직장인이었던 제가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하며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9급이었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열심히 노력했지만 매년 시험에 떨어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3년간 낙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2년 전에 합격했고 지금은 저희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생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 데이트 비용은 물론 추리닝 바람에 공부만 하는 남자친구 기죽지 말라고 가끔씩 주머니에 용돈도 10만 원씩 꽂아주곤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혼하셨고, 이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엄마는 그 뒤로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고, 제가 19살 때 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 초입에 족발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라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는 대학을 가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도저히 엄마 혼자 고생하게 놔두고 저 혼자 대학 다니며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다들 대학 들어가서 예쁘게 꾸미고 소개팅 다닐 때 저는 20살부터 시장 바닥에서 족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손질해서 족발 삶고 썰어서 포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 힘들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장사했어요. 덕분에 올해로 장사 10년 차가 된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정도는 됩니다. 오빠,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는 길에 우리 가게 들렀다가 가. 엄마가 오랜만에 오빠 불러서 족발 좀 싸주래. 가져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저녁으로 먹어. 됐어. 나한테 그런 거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손님한테 팔아.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 먹을게. 아니야. 아까 엄마가 오빠 주려고 따로 빼놓은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족발 좋아하시잖아. 저번에 인사드렸을 때 족발 자주 드신다고 하셨어. 자주 먹긴 뭘 자주 먹어. 우리 엄마 냄새나서 족발 싫어해.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나 오늘 늦게 끝나고 퇴근하면 바로 회식이라서 너네 가게 못 들려. 괜히 나 기다리지 마.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회식 가서 술 너무 많이 먹지 마. 벌써부터 잔소리하기는. 아무튼 나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알겠어. 오빠 열심히 해. 원래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바로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는 안 했었지만 생각보다 엄마와 제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일하는 이모를 둘이나 뒀는데도 지금은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나더니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좋게 내주셔서 지금은 꾸준하게 인터넷으로도 택배 주문이 들어와요.
시장에 있는 식당 매출과 인터넷으로 팔리는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라서 엄마랑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족발을 삶아서 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덕분에 저는 진작에 남자친구와 함께 살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진전이 되질 않으니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집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면 남자친구는 대화를 피했고 최근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냉랭한 모습이 보였어요. 생각해봤는데 나 도저히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 정도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두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내가 시험 합격하면 돈 많이 벌어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 봐. 공무원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겠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오빠는 결혼 이야기하면 왜 항상 돈 이야기만 해? 알다시피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결혼하면 둘 다 불행해져. 나야 그렇다 치고 너는 결혼하고 나면 홀어머니를 어떻게 하게? 돈도 없는데 모시고 살기라도 할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왜 우리 엄마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결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나는 나랑 비슷한 조건의 여자를 찾을 테니까 너도 너랑 비슷한 남자 찾아. 오빠 여자 생겼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여자 생겼구나? 너랑 같이 일하는 여자니? 그런 여자 만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사람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랑 결혼했다간 꼼짝없이 몇 년 뒤에는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 월급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냐? 알겠어. 더는 오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이야기야. 너도 너랑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찾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몇 달 전에 같은 공무원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렴풋이 무슨 심경에 변화가 있긴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큰 충격과 슬픔보다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분노했죠. 지난 5년의 시간이 아깝고 이런 놈한테 농락당한 내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 와서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잊자 생각했고 오히려 더 일에 몰두하며 살았어요. 앞으로 다신 연락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왜 지금까지 날 속이고 있었어? 뭐야,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니, 너네 족발집 엄청 유명하잖아. 우리 사무실 사람들 중에 너네 엄마 가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네.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하루에 매출 얼마씩 나와? 100만 원 넘게 벌어? 내가 그걸 말해줄 의무가 있어? 아, 빨리 얘기해봐. 100만 원 넘게 파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100만 원 팔아서 일하는 이모들 월급도 못 줘. 보통 500 정도 팔아. 됐냐? 뭐? 500? 족발 팔아서 한 달에 1억을 넘게 번다고?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귀찮다.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할 거라면 나 오빠 차단할게. 잠깐,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5년 만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끝내? 일단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날까?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줄게. 진짜 정 떨어진다.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5년 동안 쫓아다녔는지. 이제 차단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왜 돈 잘 번다고 미리 이야기 안 했어?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제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매출이 저 정도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저 인간이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1억 벌면 1억 남는 줄 아나 봐요. 재료비에 인건비도 빼고 월세 빼고 세금도 따로 빼놓고 나면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엄마랑 먹고 살 정도 수준은 됩니다. 사실 그것보다 지난 5년 동안 제 옆에서 그렇게 봤으면서 어떻게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게 더 한심해요.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결혼만 하자고 했을 때도 눈치를 못 채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러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새언니, 청첩장 나왔어요? 내 친구들도 오빠 결혼식 축하하러 오겠다고 해서 청첩장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한테 50장만 주세요. 아가씨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저희 청첩장 200장밖에 안 찍었는데. 일단 제 거 먼저 드리고 나중에 더 뽑으면 돼요. 제가 중학교 때도 계속 반장했었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학 친구들도 연락해보니까 이번에 거의 다 오겠다 하더라고요. 사실 50장도 정말 부족하긴 한데 멀리 사는 애들은 모바일 청첩장 보내면 되니까요. 그래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아가씨 친구들이라도 많이 오면 좋죠. 오늘 저녁에 일단 50장 먼저 드릴 테니까 모자라면 또 말씀하세요. 제 친구들이 우리 오빠랑 얼굴도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저를 봐서라도 많이 참석할 거예요. 한 100명 넘을지도 몰라요. 예식장 넓은 곳으로 잡으셨죠? 글쎄요. 그렇게까지 많이 오면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예식장에서 100명 정도 더 오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제가 주변 언니들 결혼식 몇 번 가봤는데 사람 없으면 엄청 설렁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무조건 많이 오는 게 나은 거니까 저만 믿고 있으세요. 저는 지난 7월에 결혼해서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편이 아니라서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모님 친척분들과 정말 결혼식에 와줄 것 같은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직장 동료 몇 분을 계산하니까 저를 보러 와주는 하객은 100명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조금 친구들도 있었고 축구 동아리 활동도 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150명 정도가 한계였죠. 당일에 갑자기 못 오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200명만 예약을 할까 250명을 예약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200명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끼어들더니 자기 친구들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이 올 거라고 해서 놀랍기도 했지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보통 친구의 오빠 결혼식에 그렇게까지 다들 참석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결혼하는 예식장 1인당 식대가 38,000원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오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자기야, 그 얘기 들었어? 우리 결혼식에 아가씨 친구들이 100명이나 온다던데? 아까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걔들이 우리 결혼식에 뭐하러 오는 거지? 나랑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은데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얼굴 한두 번 본 게 다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우리 결혼식인데 아가씨 친구들이 하객으로 100명이나 오는 건 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친구 엄청 많은 줄 알겠다. 그러게, 그냥 다 오라고 할까? 결혼식에 사람 많이 오면 좋잖아. 걔 친구들이 다들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래도 본인 밥값 정도는 들고 오겠지. 밥값이야 뭐 축의금으로 해결되니까. 그럼 자기가 예식장에 전화해서 우리 결혼식 예약 인원 50명만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할래? 알겠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걔네들이 축가 같은 것도 불러줄 수 있다고 하길래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어. 그래,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인데 축가까지 부탁하긴 좀 그렇지. 아무튼 아가씨 덕분에 결혼식에 사람 많이 오겠다. 내가 고마워한다고 전해줘.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많이 오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 싶었어요. 축하해주러 온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었고 저희 결혼식을 위해서 신우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 결혼식 날에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예식장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 예식장이 썰렁할까봐 항상 걱정이었는데 신우 덕분에 성대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다 마무리가 되고 한숨 돌리고 나면 신우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마웠던 마음이 결혼식 축의금 정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결혼식 날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세진 못했지만 신우 쪽으로 나간 식권이 최소 80장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축의금 명부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5만 원 냈으면 양반이고 보통은 3만 원에 만 원 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악질은 3만 원 내고 식권을 4장 가져간 사람도 있었어요. 한 장에 3만 8천 원 하는 식권이 80장이나 나갔는데 신우 손님들이 내고 간 축의금은 다 합쳐도 12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00만 원은 적자였고 혹시나 제가 잘못 계산했거나 뭔가 빠뜨린 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간 골탕 먹이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났다가 생각해보니 신우 나이가 27인데
그 친구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나 싶었어요. 그냥 내 결혼식에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고 며칠 지나서 신호가 제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언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우리 집에 한번 인사하러 올 거죠? 네, 가야죠.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아가씨 줄 선물도 사왔으니까요. 진짜요? 내 선물까지 사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언니 결혼식 날에 내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은 올 때 챙겨서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네? 뭐라고요? 아가씨 친구들 축의금 낸 걸 돌려달라고요? 네, 맞아요. 제 친구들이 저 때문에 와서 낸 돈이니까 제가 가지는 게 맞죠. 나중에 친구들 결혼하면 제가 가서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도 그건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가씨 친구들 와서 먹은 밥값이 있는데 무작정 축의금을 달라 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아니, 그거 밥값 얼마나 한다고. 원래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왔으면 당연히 밥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뭐 언니 얼굴 보려고 그날 온 줄 아세요? 안 와도 되는 결혼식인데 저 때문에 그렇게 사람 많이 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요즘 세상에 하객 알바도 돈 주고 쓴다는데 제 친구들 밥값 정도는 언니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가씨가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먼저 그랬잖아요. 축의금 그거 얼마 들어오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내 친구들이 준 축의금에서 밥값 빼고 나머지만 주세요. 친구들이 먹은 밥값은 걔들이 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진짜 괜찮겠어요? 아가씨 후회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후회하긴 무슨 후회를 해요? 대신 애들 먹은 밥값 빼고 나머지 돈은 똑바로 저한테 가져와요. 올 때 축의금 명부도 같이 가져오시고요. 네, 알겠어요. 분명히 친구분들 식대는 아가씨 돈에서 제하면 되는 거 맞죠? 내가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요. 계산이나 똑바로 해서 가져와요. 그렇게 저는 신우가 원하는 대로 신우 친구들에게 나간 식권 숫자와 모두 합한 식대, 그리고 신우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정리해서 명부와 함께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비슷한 일이라서 아주 식은 죽 먹기였죠. 모두 계산하고 났더니 오히려 신우가 저에게 줄 돈이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 동생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더라 이야기를 해줬고, 처음엔 이번 축의금 문제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던 남편마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봉투에 담아간 축의금을 신우에게 던져주면서 네 친구들 식대 300만 원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원래 330 넘게 줘야 하는데 그래도 동생이니까 아래는 빼주겠다면서 300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신우한테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서 가져왔었거든요. 남편이 그 이야기도 신우에게 하면서 원래 넣어주려고 150만 원짜리 가방 사왔는데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냥 팔아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더니 신우가 약이 잔뜩 올라서 눈물 뚝뚝 흘리며 울더라고요. 저 진짜로 신우한테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앞으로 잘해주려고 생각했었어요. 신우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신우 가방을 사자고 한 것도 남편이 아닌 저였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쪽에서 먼저 마음 열고 다가가려 했는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나오면 앞으로 저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300만 원 정말 줄 때까지 맨날 이야기할 거고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자기 친구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신우 주변에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